네, 답답한 정치권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이다 중에 사이다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봬도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찜통 더위인데요. 괜찮으셨습니까? 더운데? 폭염 경보는 내려놓고 네. 대통령은 죽어가시고 잼버리는 왜 개석이? 세계 나무 자식들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진짜 왜 이렇게 행사를 엉터리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아니에요. 뻔한데. 그래야 뭐 기후 유엔 사무총장도 기후 온난화 시대에서 이제 기후 열대화 시대가 됐다 예.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폭염이 오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이죠. 우리 원장님이 준비하셨으면 잘하셨을 텐데. 아니 누구나 준비를 했어도 어렵겠죠. 네. 이건 어떻게 이렇게 폭염이 올 걸로 알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통시사 인싸 퀴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린 좀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정답 아시는 분들 통통물 회원 가입한 후에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 오전 11시까지 올라온 답을 기준으로 해서 총 2분 뽑아서 상품 보내드립니다. 중복 당첨 안 되고요. 자, 아까 잼버리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잼버리의 잼버리가 무슨 뜻이야? 한번 여쭤본 적 있었지 않습니까? 즐거운 놀이를 말하는 거다. 각자 도생 체험을 말하는 거다. 생존 게임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을 말하는 거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답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박지원 원장님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뭐 잼버리 얘기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주말에 해남 방문하셨다고 들었고요. 6천 분에게 전화를 돌리셨다고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안 돼요. 지난 주말에 광주교육청 주최로 고등학생 상대의 정치학교 강연을 갔습니다. 네. 간 김에 이제 해남으로 가서 해남 매일시장 야시장 오픈 행사에 참석하는 야시장 오픈. 네, 네.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했는데 네. 특히 대흥사에서 조실 보선 스님 그리고 이제 법상 주지 스님, 미양사 주지 스님 등과 식사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들었고 해남으로 낙향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한예종 총장. 한예종 총장, 예, 예. 황기우 시인과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그분은 해남에서 이제 사시는 겁니까? 그렇죠. 해남이 본래 고향인데 낙향을 한 시인다운 생활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해남의 그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민심은 어떻든가요? 요즘 상황에 대해서. 특히 뭐 지금 더위에 다 짜증나죠. 그리고 원체 농사나 또 뭐 전복 등 이 어민들 후쿠시마 문제 이런 것으로 다 불안해해요. 네, 그렇겠죠. 재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짜증나는 일밖에 없고 사실은. 그렇죠. 네, 시원한 네. 얘기도 없고. 요즘은 사실 너무 더운데 네. 70 넘은 그런 농부들이 지금 농사일을 안 해놓으면 뭘 먹고 사느냐 하고 들러 나가는데 나가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들 햇볕에 노출되면 위험할 그렇죠. 텐데요. 그러니까 많은 희생자가 생겨서 그러나 우리 이제 정부 또 지자체의 그 노인정에는 에어컨을 확 넣어가지고 네. 전부 거기 모여 계시는데 이제 농사를 굉장히 문제를 하죠. 지금 안 지으면은 뭘 먹고 사느냐. 그렇죠. 이 말에는 콱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어쨌든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또 건강을 생각하면 또 조금 그렇죠. 쉬셔야 되니까. 네. 자, 세계 스카우트 행사인 잼버리. 이 잼버리가 지금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쨌든 전라북도면 해남하고 좀 멀긴 멀죠. 그렇죠. 예, 많이 멀긴 네. 하지만 그래도 거기 간척지입니까? 새만금이? 그렇죠. 예, 그 동네 상황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잼버리는 간척지니까 이제 바다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네. 만든 벌판이지 뭐 네,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뇌약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모기나 뭐 해충 각종 벌레들이 거기에 창궐을 하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얘기라고 하던데요. 오래전부터 국회에서도 네, 거기서 하면 안 된다고. 여가부 장관에게 지적을 했고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했다. 답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그때? 답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래요. 어, 이 지구 열대와 이렇게까지 폭염이 올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그렇죠. 과학에서도 예측을 뭐 다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폭염 경보는 내리고 그 땡볕에 시설 없는 그곳에서 왜 점벌이는 계속 하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휴가 가시고 대통령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국가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네. 지금 위기관리 능력 면에서 우리 정부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건 김관영 전북지사한테 책임 넘긴다. 그러니까 빨리 정부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버리고 예를 들면은 서울의 장충체육관, 네. 코엑스, 삼성연수원, LG연수원, 현대연수원 우리나라 좋은 시설이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수용을 해가지고 아이돌 공연도 해주고 우리 문화 탐방 해주면 되는데 왜 거기에서 하느냐. 저는 그걸 했는데 저렇게 고집스럽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야영 체험이고 그러니까 좀 더 현실성 있게 고생하는 걸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잼버리 자체가 네. 같이 합숙 야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건데 아니 이게 폭염 경보인데 그러니까요. 자기 자식들 거기 있으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 그리고 저 참 웃기는 게 말이죠. 네. 아마 이건 제가 맨 먼저 그걸 봤을 거예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런던 총리가 어쩐다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해놓고 시골 정부가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또 특히 그 외국 자기 자식들을 한국 잼버리에 참가시킨 부모들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영국 총리가 나오고 시골 정부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게 단순하게 이제 정부 행사가 아닌 것으로 한덕수 총리 등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잼버리는 5분이 공동위원장이에요. 여가부, 행안부,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문체부,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북도 잼버리 조직이. 잼버리 조직이니까 다. 그러면 정부 행사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가서 여가부 장관 현장 지켜라. 물론 당신도 지켰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원들은 더위에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네. 여가부 장관은 에어컨 빵빵.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지금도 그래요. 조금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네. 군산 시민들이 막 어른 우리 동네 찾아오신 분들인데 하고 다 온정을 베풀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겠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첫 번째 날 개영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뭐 사진 보니까 건사하게 네. 나왔더라고요.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 참석할 걸 알았으면은 그래도 더 막 그 차질 없이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이런 행사의 특징일 텐데 별로 신경 안 썼었나 보죠? 대통령 왔다 가셨으니까 이제 책임. 아니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됐든 그게 저게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폭염 경보를 내려놓고 네. 그 땡볕
바닥에서 네. 잼버리 대회를 꼭 해야 되는 뭐 이유가 머리밖에 없는 거죠, 없느냐. 사실은. 이건 닭대가리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닭대가리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폭염 경보를 내렸으면 경보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그 다음에 나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제적 망신 아니에요. 아니 뭐, 그리고 여자 목욕탕에 남자들이 들어오고 네네. 뭐 성폭행 네.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요 코로나 하루에 6만 명이 발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발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코로나도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평가받은 K-방역을 정치-방역이다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 6만 명 나오면은 지금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 대책이 뭐예요? 네. 이게 모든 게 지금 문재인 탓하는데 저는 그래서 검찰에서 네. 두 전 씨를 좀 압수수색해서 구속했으면 좋겠어요. 두 전 씨요? 전 정권, 네. 전 정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들은 거는 예산을 별로 지원 안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행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예산이 많이 조금 안 들어갔다. 근데 왜 네. 안 들어가냐 물어보니까 이게 전 정부가 이 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라 이게 좀 잘 되면 전 정부가 너무 이렇게 빛날까봐 싫었다. 뭐 이런 후문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아니겠죠, 설마. 그런 거야 있겠겠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산 코엑스 네. 2030 2030년도에 있는 거. 네.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대기업 회장들도 그렇지만은 2030년도 합니까? 안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거.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데 나는 지금 계속 보니까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현직 대통령은 문재인,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는. 아직도 그런가? 그 망령에서 못 벗어났다.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래요, 근데? 몰라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너무 아까 말씀하신 두 전 씨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두 같아요. 전 씨를 빨리 압수수색해서 구속해야 된다. 차라리 두 차라리 전 씨를. 구속해야 돼. 자, 어쨌든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추행 문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여가부 장관이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경미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한다고 했는데 네. 잘 살아가더라고요. 어, 그런 분이 여가부 장관을 하니까 주무부처 잼버리의 주무부처가 그건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딱 그분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 우리가? 청소년들은 땡볕에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네. 자기 방에는 에어컨 빵빵?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이게 그-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폭행 나왔고 그랬으면은 성폭행에 어디가 경미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설사 경미하다가 하더라도 이건 빨리 수습해서 조치를 해야지. 경미하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미안하다. 일단 사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하세요. 제가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보니까 그 장관이 말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기함을 했어요. 경미한 사안이었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분의 맞아요. 말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분이 아니 이 여가부 없애라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없애는데 지지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까지 혼자 했다니까요. 물론 저는 그럴 리 여가부가 없겠지만. 존치돼야 된다는 네, 저도 그렇게 하지만은 생각합니다. 장관만은 다른 분이 장관이 좀 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 자,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휴가 중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대통령 휴가 사진을 보니까 거제시장 방문해서 회 먹는 거, 그냥 천안함 티셔츠 입고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그 군항 들러보면서 장병들 격려한 모습이 이 두 가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휴가 가셨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제도 방문을 했는데 홍보수석실 보도자료를 제가 봤다니까요. 보니까 옷자가 서너 군데 있어. 옷자? 아니 그 대통령실에 네. 보도자료 오탈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런다고 하면은 나는 이게 지금 나사가 빠졌다. 그러네. 정신이 나갔다. 그러네. 이러면 안 되죠. 대통령 내분을 참모들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보필을 하면 결국 대통령 내분이 많은 비난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또 그 김건희 여사가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에서 또 그런 멋있는 사진이나 올리면 어쩔까 걱정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잼버리에서는 이렇지 국민들은 폭염에 난리지. 아니 게다가 역에서 계속 살인 예고 나오고 칼부림 나고 무서워 죽겠는데. 묻지 마 살인 사건 막 이런 게 터지지. 네.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더니 다행히 그런 사진은 안 사진은 올리고. 아직까지는 안 올라와서 참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 휴가가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긴 하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안 올리셔야지. 올리시겠죠. 안 예, 올리시겠죠. 올리면은 아주 또 그렇지. 넌센스가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대통령이 이 잼버리에서 청소년들 쓰러지는 거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막 비난하고 걱정하는 거 이게 보시면서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대통령도. 아니, 많이 속상하시지. 네. 아니 영국, 미국 다 철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얘기는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거 플러스 지금 각종 역마다 지금 사건 사고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살인 예고를 올린 사람들이 지금 50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무서워 살았잖아요. 죽겠어요. 네. 미국에 살면은 경제가 향상돼서 선진국에 돌입하면은 네. 첫째 이런 폭력, 마약, 네. 정신질환 이것이 반드시 수행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미국은 칼이 아니고 총이니까 다 그런 그렇죠. 총기 난사가 더 무섭죠. 나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본래 총이 없고 다 칼로 찌르는 네. 동양은 그런 문화 아니에요? 네. 그게 보면은 이러한 것도 우리 정부가 만시지탄이지만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종교, 문화, 스포츠, 네. 컨설팅, 심리 상담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다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뭐 교권 이러면서 하듯 사후 약방문이라도 제대로 쓰자. 네.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모방 범죄는 어때건 자꾸 개인주의 향락 문화가 되면서 청소년들이 고립되잖아요. 혼자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좀 심리학자들 특히 종교, 네. 교회나 사찰이나 전부 다 나서서 청소년들 문제 해결에 우리가 앞장서야지 그냥 뭐 사건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지금 정은원님께서 정부의 책임자가 없으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국은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셨습니다. 풍우님께서는요.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법을 이용한 핍박인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는데 요거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흘러가요. 윤 대통령의 뭐 멘토, 이 얘기 사실 싫은데 멘토라고 주장하는 신평 변호사가 네. 내년 총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전멸했던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래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발언을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했다가 여권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는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런 소리를 아주 그쪽에 있는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기자로부터도 내가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말씀하세요. 내년 총선 내에서 여권이 수도권 전멸이다. 일단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냐 없었냐. 물론 뭐
있었냐 없었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기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의 측근들은 네. 전형적으로 치고 빠져버리는 전략을 잘 구사합니다. 치고 빠지기를 합니까? 그렇죠. 간을 보는 겁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일부러 전략을 노출시켜 보는 거예요. 일부러. 네, 그래가지고 국민 반응을 보는데 네. 과거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던데요. 과거 역대 정권들의 개각 같은 것을 할 때는 후보자들을 언론에 한번 띄워보면은 이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하고 하는데 뭐 정치적 그런 결정도 치고 빠져버리는 그런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평 변호사 멘토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는 다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더라고요. 아, 다 맞았어요 그동안에.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즉 네.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한다 하는 것은 저도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것이 내년 총선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내년 총선에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어렵다 하는 것을 아마 자체 조사를 했든지 어디에서 알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즉 집권층에서는 이걸 인정하면 큰 소란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간보기가 아닌가. 전형적인 간보기다. 네, 치고 빠고 네. 간보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앞으로 정치 상황은 생물이다. 저는 신평 변호사의 밝힘이 굉장히 사실로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죠? 다른 사람이 신당 창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도요. 자기한테 공천 안 줄 거다 이러면서 신당 창당도 난 다 열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무소속도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이 창당하는 것보다. 네. 그것도 계속 얘기해봤어요. 이준석, 유승민 네. 등의 나경원. 네. 그런데 나경원은 이제 귀순해버렸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당 왜냐하면 내년 초 공천에서 완전히 칼질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공천 배제자 명단이 쭉 돌았어요. 아니 글쎄요. 네. 의뢰의 그런 것이 돌고 이제 그 다음에 현실화 되는데 그게 이제 쳐보는 거고 빻는 거고 간보기 하는 거죠. 정치권에 꼭 나타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설은 사실상 현실로 나타납니다. 사실상. 예, 저는 그렇게 근데 봐요. 또 창당하면 또 망하는 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자기 당이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에 엎였단 말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기화로 해서 반드시 윤석열 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건 정치권에서도 얘기했고 실제로 네. 몇 사람이 그런 의사타진을 하고 있다. 다니는 것도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네. 신평 변호사의 말씀이 나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봐요. 근데 신평 변호사가 말을 급격히 거두어 드린 거는 거두어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지금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간보기 한 거예요. 얼마나 반응이 반발이 심한가. 이런 반발이 것을 심하니까 거두어 드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반발이 심한 이 정도 반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두어 드린 것은 네. 간보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한번 던져놓고 사람들끼리 한번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한번 그때 가서 슬 하려면 이제 그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된다. 이 정치 구단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저도 박지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어느 정도 한 60% 정도는 저도 좀
비슷하다 생각하는데요. 6단이네. 뭐 저는 0단이니까. 근데 여기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실은 좀 계속해서 번번이 얻어맞고 있는 중인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은 권력을 알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싸움은 안 해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진 않는다. 겨냥하지 않죠. 아, 그러면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죠. 김기현을 예. 힘없이 맞아서 그냥 맞고만 있는 사람을. 아니 그러니까 예. 그 힘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때려도 되는 자기하고 사람. 각을 지는 네. 유승민 전 의원을 공격하지 그 홍준표 시장의 공격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10개월 당권권 정지되니까 나에게는 3년의 시간이 있다. 대선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딱 그 다음에 나는 좋지만 이준석, 유승민은 데려가라. 안고 가야 된다. 너 그러면 총선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글을 내려버리잖아요. 왜 맨날 썼다 내렸다 너무 많이 하시던데. 아니 글쎄 그래도. 그것이 전형적인 치고 빠지게다. 빠지는 적전이라니까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뭐 라이벌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유승민 의원은 계속 양념으로 넣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를 이제 좀 계속 찔렀다 말았다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서 출마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출마 당연히 못 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은 항상 그러는 거죠. 다음 사람은 누구냐? 이준석이다. 유승민은 끝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해창 노무현 네. 대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네. 이겼을 때 이해창 대표 후보는 밤 김대중 대통령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당시 비서실장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 대통령 후보가 아니다. 근데 왜? 왜 우리하고 싸우느냐라고 얘기한 그런 전략을 쓰다가 진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을 공격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그렇죠. 어떻게 됐든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그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대권의 꿈을 절대 버리지 않는군요. 그렇죠. 앞으로 심평 변호사의 발언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의 입을 정확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쨌든 2명 중에 1명 구속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무슨 뜻입니까?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 의원 10명 명단 나왔어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불행히도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다. 저는 윤관석 의원은 구속될 것 같다. 이상만 의원은 아니다. 이상만 의원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네. 조선일보에서 검찰발로 19명의 돈봉투 관련 의원이 있다. 네. 이런 보도는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실명으로 실명 10명을 거론했어요. 10명을 딱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적부심사에서 그러한 것을 검찰이 제시를 했다. 네네. 그리고 9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뭐 한 명 뭐 충청권, 2명 수도권, 6명은 네, 맞아요. 호남이다. 네. 이러니까 지금 둘 끓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검찰에서 혐의를 두고 그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하니까 네. 더 두고 봐야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거기에 거론된 의원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신정으로는 오래전부터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이렇게 정치하듯 수사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하듯 정치를 하고 검찰은 정치하듯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변호사니까 그렇지만 구체적 혐의가 있으면은
완전하게 내사 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지. 네. 이렇게 간보기로 19명 있다, 20명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쓱쓱쓱 흘러내리면은 이게 정치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의 폭염이 네. 진짜 무서운 폭염이 8월 달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돈봉투. 돈봉투 때문에.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무슨 신우이 된다는 사람의 글.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부모를 18년에 모셨네 안 모셨네 글쎄. 가지고 지금 싸우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8월 또 소환. 달에 네. 뭐 백현동과 그 대북 송금 특검 김성태 회장의 발언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으로 이제 재판 또 하니까.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폭염이 민주당에 지금 동시에 떨어지고 있어요. 박영수 특검 구속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박영수 특검 구속은 영향을 미칠까요? 박영수 특검이 지금 구속됐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영향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8월을 민주당이 단합하고 강한 민주당이 돼서 잘 대처를 해라. 잘 싸워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 네. september 9월이 오면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이게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검찰의 칼도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전국이라는 게 지금까지 전체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폭염에 8월을 민주당이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리더십을 세워라.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딱 3가지로 다 그 민주당이 당하고 있다. 당할 것이다. 이런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봉투 이건 진짜 검찰이 제발 이런 짓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오늘 당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나는 지금도 당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원장님의 그 검찰 그 탄압사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 8월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만 좀 내분을 일으키고 단합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단합 될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단합이 될까요? 김대중 회고록을 네. 민주당 사람들이 다시 다 한번 읽어라. 읽어봐라. 아. 읽어보면은 네. 우리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이 김대중이 되자 네. 그 어려운 탄압과 고초를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를 하는가. 네. 이것이 지금 우리는 김대중의 회고록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한번 찾아보자 알겠습니다. 라고 저는 제안을 했어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써야 되겠습니다. 쓰세요. 박지원 원장님이 김대중 회고록을 읽고 다시 한번 민주당 정치 차려라 이렇게 그랬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정신 차리라가 아니라 네. 김대중이 돼서 우리 네, 극복하자. 그러니까 극복하자. 싸우자. 네. 이거예요. 외부를 향해서 써야지 내부 지금 이게 아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과 먼데이 스피커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이제 부분 개편하면서 오늘까지만 원장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 카메라 출연 보시고. 하지 말라 통보 받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씀 많이 받았어요. 저도 아이, 지금 뭐 선거다보다 바쁘신데, 예, 바빠서 예. 뭐 그 사이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어 주신 뉴스토마토, 특히 노영희 변호사의 사이다 진행에 감사표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기회 있으면 또 뵙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예, 제가 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